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토요타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출시가 된 모델인 16세대 크라운의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파크로시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강원도 강릉에 있는 곳까지 왕복으로 주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가는 동안에는 2.5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게 되고, 돌아올 때는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를 시승할 예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시승을 해 보면서 어떤 모델이 조금 더 볼륨 모델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 어떤 성향의 분들이 어떤 트림을 선택을 하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서 좀 해볼까 해요. 일단 먼저 타게 된 차는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 차를 먼저 시승을 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승차감,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2.5L 자연흡기 엔진과 함께 이 듀얼 모터, 트리플 모터죠. 사실 앞에 이제 두 개의 모터, 그리고 뒤쪽에 추가적인 이 모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4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륜 구동도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 CVT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 그런 것들보다는 좀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승을 하면서 하나씩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과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해보면은, 일단 크라운이라고 하는 차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세대 모델에 해당을 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을 하는 그런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5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형적인 일본 내수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번 16세대에서는 이 기존의 크라운이라고 하는 차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보자, 여전히 토요타가 말하는 최상위 모델이다 라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기는 하지만, 이 전통적인 세단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크로스오버, 세단, 스포츠, 그리고 에스테이트까지 4가지 파생형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거든요. 먼저 출시가 된 거는 오늘 타보게 되는 이 크로스오버 모델이고, 우리나라에도 크로스오버 모델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세단의 느낌이 좀 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더 차의 높이가 높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세단의 디자인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젊어졌다라고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수 전용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어느 시장에 내에 보여도 나름의 이제 품격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낮아진 이 고객층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 거기다가 요즘에 글로벌 시장에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좌우가 쭉 연결되어 있는 LED 라이트, 호라이즌 라이트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어진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좌우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통일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두면서도, 이거는 또 요즘에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뒤쪽에서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차체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포인트로서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남다른 그런 존재감들을 발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타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 하이브리드고, 나중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2.4 하이브리드를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뭐 휠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쪽에 이제 레터링, 모델명에 대한 레터링이 블랙이 들어갔으면 2.4 하이브리드, 그냥 크롬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2.5 하이브리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두 모델에 대한 차이점들이 뭐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좀 돈을 아껴서 샀네, 뭐 그런 오해들은 좀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도
최신의 차의 느낌들을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이 혼다의 CR-V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CR-V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본차스럽다, 굉장히 일본차스럽다, 여전히 5년 전 차를 보는 듯한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둔탁한 그런 이제 버튼의 배열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굉장히 좌우로 수평적으로 축축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 거기다가 물리 버튼을 최대한 모아서 또 일렬로 쫙 줄을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서 굉장히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옛날스럽지 않고 너무 첨단스럽지 않은 그 중간 어딘가를 좀 잘 살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터치 방식의 버튼들로만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들을 조금 선호를 하진 않아요. 안전에 이제 문제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포인트들이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2.4하고 2.5하고의 또 하나의 차이점을 실내에서 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드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전기 모터로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EV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2.4 듀얼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EV 모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에서도 조금 두 모델에 추구하는 것에 대한 차이,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5,480, 5,680, 한 5천만원 중반대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4 듀얼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가요. 한 1,000만원 정도 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게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도 또 많이 비교를 하시던데, 이 두 모델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는 성향에 대한 차이,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차,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좀 시승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뒷좌석에 타면서도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IG 페이스리프트 때도 다 굉장히 좋은 승차감들을 느꼈었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모델에서도 굉장히 이 정도면 꽤 훌륭한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승차감을 느꼈었는데, 이번 크라운에서도 그것과, 적어도 그것과 동등한 수준의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한 것들에도 집중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건데 실제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뒷좌석에서 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운 2.5 하이브리드 직접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잠깐 타본 거기는 하지만 조금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파워트레인이 2.5L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이제 3개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2개의 모터는 앞에서 엔진을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하나의 모터는 이제 뒷바퀴에서 후륜 구동축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EXL이 아니지 E4죠. E4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륜 구동 시스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구동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100대 0으로 가다가 20대 80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최고 출력은 한 합산 총 출력으로 239마력 정도를 발휘를 해줘요. 사실 크라운이라는 차가 플래그십이죠. 그래도 토요타의 플래그십인데, 그런 것 치고는 발휘하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무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 하이브리드를 주행을 하면서는 약간 좀 펀치감이라든가 편안함, 그런 것들? 글쎄요, 이 편안함이라는 거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전자식 CVT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속의 충격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이제 고속으로 이제 가속 페달을 좀 급격하거나 크게 전개를 했을 때 들려오는 변속기에서의 이런 소음들, 회전 소음들,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정숙한가, 완전히 편안한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냥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전체적인 토탈의 평가로 봤을 때는 이런 소음의 측면에서 약간 좀
편안함이 깨지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나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시승 코스가 강원도 정선에서 강릉까지 갔다 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죠. 거의 다 산길이고 와인딩 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 차가 크로스오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정숙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길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출력이 확실히 좀 부족하다 라는 그런 느낌들, 고속까지 속도를 끌어올렸을 때도 편안한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시내에서만 주행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서고 멈추고 돌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강원도 산길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풍절음이나 도로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타이어가 지금 뭐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유리 그리고 뒷유리 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 조금 두꺼운 유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커트가 돼요. 그 기준을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밖에서부터 이제 바람 소리들이 어딘가로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로드 노이즈는 굉장히 잘 걸러주는데 그런 풍절음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이 많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타이어가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타이어예요. 투란자 타이어 자체가 이제 저하고는 좀 궁합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에서 오는 로드 노이즈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연비,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복합 연비가 이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7.2km/L예요. 결코 낮지 않은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배기량이 하이브리드 치고는 조금 높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다 연비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이브리드의 방식 이런 것들까지 좀 연결이 되는 포인트기는 한데 배기량까지 감안을 했을 때 17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VT가 근데 가장 큰 단점이다. 네, 사실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LS 같은 경우에도 CVT 변속기를 쓰기는 하죠. 그런데 그 차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변속기가 너무 많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들,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은 좀 못 느꼈어요. CVT라는 것들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토요타 그리고 렉서스 이 두 가지 브랜드, 대중적인 브랜드하고 조금 프리미엄을 강조를 하는 브랜드, 이 두 가지 차이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지적을 할 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것들, 뭐 운전하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무선 충전 패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공조기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딱 손을 뻗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위치들,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들, 그런 것들이 자리가 되어 있고, 계기판하고 일렬로 자리가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위치, 이런 것들도 시선을 크게 돌리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세심한 거에서, 작은 것들에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들이 티가 나고, 대신에 너무나 뭐 첨단의 기능들, 첨단의 모습들, 혁신적인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세대라고 하는 이런 차의 역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 좀 탈피를 해보자를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저하고 비교를 할 만한 차인가가 다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예 다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크라운의 세단 버전, 완전한 세단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크로스오버는 그냥 크로스오버로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랜저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차이점들이 조금 명확하게 좀 많이 느껴져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그랜저가 더 좋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로만 보고 그랜저하고 비교는 크라운 세단이 나오면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사실 안전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든가 TSS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게 힘들죠. 일부러 사고를 내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사고 안 나게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뒷좌석에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해당을 하고 또 그만큼의 이제 공간과 이제 크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전용으로도 쓰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좌석에서의 승차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뒤쪽에서는 조금 더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것들, 특히 이 뒤쪽 유리 쪽에서 넘어오는 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뒤쪽 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두꺼운 유리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 소리가 운전석 쪽 1열보다는 더 많은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머리 공간이라든가 무릎 공간, 발 공간이 약간 좀 좁아요. 시트를 이제 최대한 낮춰둔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살짝 넣어보니까 발등이 그냥 딱 끼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정도로 살짝 좀 낮다. 뭐 이제 앞좌석 시트의 높이를 조금 높이면 해결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살짝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그 외의 부분들 뭐 좌우 공간도 이 정도면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한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트의 착자감, 특히 헤드레스트의 요 느낌들이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아요. 약간 좀 딱딱한 느낌들이 좀 있고 확실하게 잡아준다기보다는 약간 좀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편안한 자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느끼시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외에 매트가야 플로어 매트가 그래도 좀 크라운이라는 차가 플래그십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싶었는지 조금 두꺼운 양털은 아닌데 양털 느낌이 나는 그런 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고정이 안 되고 단모 굉장히 빽빽하게 박혀있는 단모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는 그런 느낌? 조금 그런 느낌들이 발에서 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안한 것들이 약간 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편한 편에 해당을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놓친 점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차의 뒷좌석이 안 좋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특히 뒷좌석에 타고 내릴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생각들이 전혀 안 들게 되거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 쪽과 이제 바닥과의 이제 높낮이 차이가 좀 생기게 되면서 발을 들어서 이렇게 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크라운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직선으로 발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조신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죠. 이 뒷좌석 아래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날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배터리 발열이 엉덩이로 조금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좀 크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엉덩이에다가 이 대나무 시트, 대나무 뭐지? 방석 같은 거? 불선 밸런스선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타기에는 약간 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끈한데 뭐 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한 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